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훈입니다. 저는 사업가고요.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채널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님 모시고 그냥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나 싶어가지고 예. 제가 적극적으로 조금 요청을 드렸고 예. 또 흔쾌히 요청을 주셔서 사실 이 코너의 컨셉은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거는 다 잘 하시지만 혹여나 부동산 관련해서 예. 제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싶어서 예.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코너거든요. 예. 저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네. 예. 그래서 마침 연락을 주셔서 네. 잘 됐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도 좀 받고 했거든요. 예. 이미 다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포인트들 몇 가지 제가 조금 딱 짚었는데, 예. 한 가지는 이제 건물 하나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물건에 대한 현재 가치와 예. 미래 가치. 예. 그것들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주말 별장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별장 내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도 하고 네. 예, 그런 네, 공간으로 네, 약간 힐링도 할 수 있고 예. 또 재테크도 되고 재테크도 예, 되고. 에어비앤비로 재테크를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 또 두 번째 포인트 받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네. 조금 뭐 작은 건물을 좀 꽤 오래 봤어요. 한 6개월 이상.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듯이 좀 해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좀 제 나름대로 방법을 갖고 한번 해봤었어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벌려면 뭐 유망한 지역에 매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예, 이미 다 호재가 다 반영된 네. 가격에 사면 사실 네. 별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흥시가 좀 좋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왜 시흥시로 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연남동도 보고 뭐 강남 쪽도 아. 봤지만 강남 쪽은 사실 제가 생각한 예산에서 많이 좀 오버가 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률이 좀 잘 안 나왔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나오길 원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네. 전망도 좋고 네. 서울 시내에 있는 괜찮은 지역들은 이미 다 그 호재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했고 시흥시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제가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좀 교통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교통이 좀 불편하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시흥시에 대한 교통 호재들이 뭐 월판선 무슨 네. 뭐 네. 무슨 선에서 이제 맞아요. 지하철역 쪽 호재가 많이 있었고 제가 매입한 건물이 그 시흥시에 백오신도시라고 있어요. 알죠. 네, 백오신도시에 서울대랑 서울대 병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산 건물은 그 큰 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네. 그쪽이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임장을 해봤는데 백오신도시가 아직은 계속 생기는 중이더라고요. 개발이 되는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좀 더 개발이 되면 네.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겠다. 그리고 서울대랑 서울대 병원도 들어오면 뭐라도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지하철역 같은 게. 뭐 계획은 없지만 그냥 네. 제 생각에 네. 뭐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흥시 그 남쪽, 아래쪽에 또 거북섬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북섬이 좀 약간 부산의 마린시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좀 인공 뭐 서핑장도 네, 만들고 네, 좀 네. 이렇게 좀 잘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봤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토지 가격이나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시흥 쪽을. 그래서 시흥시의 전망이 좀 어떤지 네, 일단 궁금해가지고. 네, 네. 이 부분 제가 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입지에 대한 호재와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꼬마 빌딩이랑 아파트랑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왕동이잖아요. 150이 있고 딱 붙어 있는 정왕동이 네. 있고 정왕동에 있는 상권은 결국은 요 우리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상권이 요 위쪽, 아래쪽, 오른쪽 요 트라이앵글로 세 군데가 있거든요, 상권이. 예. 근데 이제
그게 150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것 말고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유효 수요라고 하는 아파트 세대수를 다 합쳐봤을 때 한 5천 세대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있는 그 꼬마 빌딩의 건물 수 대비. 근데 바로 그냥 진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 150신도시에 엄청난 상권이 지금 쫙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 지금 비어있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105신도시에. 네. 예. 물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모든 신도시는 너무 과하게 상가를 많이 밀어 넣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곳의 아파트 수요 대비 너무 많이 넣어요. 음. 왜냐하면 그래도 누군가 원하거든요. 나만의 뭐 의원 같은 것들 사무실을 원하기 때문에 해놓으면 팔리겠지라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의 상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입지가 이 정왕동에 있는 요 동네거든요. 너무 접해 있어서 다 빨려 들어가요.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소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상가 중에서 폭망한 상가가 어디냐면 세종시 상가가 폭망했어요. 신도시, 세종시 개발 호재, 미래가치 됐다 했는데 제 아는 지인분도 거기에다가 엄청 많은 돈을 이제 전문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투자를 했다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격도 지금 올라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 자체가 정왕도에 있는 꼬마 빌딩은 과하게 비싼 건 아닌데 이게 옆에 이제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크게 작용하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역 내에서도 보면 요거 대로변에 끼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한쪽 이면으로 한번 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물건이.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로가 이게 거의 한 16차선쯤 되는 굉장히 큰 네.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게 이쪽에 되게 좋은 상가들 많이 들어오면 네. 많이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이쪽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 뭘 하러 가기에는 조금 걸어서 가기에는 네. 조금 힘든 조금 것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산 네. 쪽에 있는 상가들을 보니까 뭐 학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꼭 있죠. 상권들이 좀 있어서 네. 그냥 구시가지죠, 이쪽은. 맞아요. 예, 150신도시가 신시가지면 이쪽은 구시가지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은 되겠다. 일단 그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시에서 개발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하면 주변에 있는 구시가지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맞춰서 따라가잖아요. 네, 가죠. 네, 그러니까 얘만 오르고 얘는 아예 안 오르지 않잖아요. 최근에 또 비교가 정왕동도 되니까. 좀 올랐어요. 여기가 다 들어오면 지가가 좀 상승하고 또 그 송도랑 연결되는 다리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송도 신도시랑.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되면은 어쨌든 이쪽 지가가 오르면 여기도 어느 정도 맞춰서 비례해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의 이제 포인트인데 과거에 이제 교통이 생겼을 때 과연 이 상가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도 이제 신분당선에 들어오고 크로스 역세권이 되고 경관선이 들어오고 했을 때 판교 말고 아래에 있는 미금이나 정자나 또는 정작 앞에 거리나 이런 모든 상권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빨대 효과로 사람들은 교통을 타고 강남으로 가버리더라. 때로는 판교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현대백화점이 딱 들어온 순간 진짜 직격탄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가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투자는 신도시를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신도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도심 상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도심의 상가는 신도시가 주변에 안 오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고 항아리 상권에다가 항상 수요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미래가치는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얘가 150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강점이 아니라 악재에 가까워요.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막 술집부터 유흥 있는 이유는 이제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갈 데가 없거든요. 뭐 회식할 데도 없고 아래쪽을 이용하는 건데 위쪽은 이제 진짜 우리 이제 그냥 평범한 세대들이 이용하는 생활 상권인 것 같아요. 생활 상권이에요. 생활 상권인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할 거고, 때로는 뭐 그 버스가 오면은 차 태워가지고 공고차로도 학원, 더 좋은 학원도 보내려고 할 텐데, 이제 먹거리 중에서 조금 우리 그냥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한번 소고기 한번 구워 먹을까? 우리 돼지갈비라도 한번 구워 먹을까? 했을 때는 사실 여차하면 차 타고 5분 이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맛집을 가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마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장 보고 밥 먹고 그냥 커피 마시고 거기서 다 이용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옛날엔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를 뺏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섬 개발이든 교통 호재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교통 호재든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우리가 거주하는 측면에 있어서 직주 근접을 가깝게 연결해 준다거나 내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곳이 좋아지는데 상권 입장에서는 상권 자체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분산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괜찮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쪽에 학교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생기고 여기 뭐 다리도 연결되고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통도 좀 뭐 이렇게 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면 집가가 상승하잖아요. 아파트 가격 같은 게 올라가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집가 상승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네. 다 모든 전국은 다 오르는데 이제 누가 더 많이 좀 오를 수 있느냐 측면에서는 결국은 희소성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저는 이제 꼬마 빌딩에서는 어쨌든 토지 가치가 올라가야 좀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봐서 뭐 상권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래도 학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좀 다리가 뚫리고 막 그러면은 제가 가치가 좀 생각하는 미래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예요. 네. 일자리가 여기 들어오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자리로 연결해주는 교통이 확실하게 뚫리느냐. 그 나머지 호재들은 굉장히 마이너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실제 대학교가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그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남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그 대학교가 조그만 게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지라고 보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곳에 일자리가 엄청 들어오거나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한 가지를 더 하면 그곳에 편의시설이 좀 많이 좋아지거나 이제 그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백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동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저 위쪽으로 월파선도 한 칸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 송도 쪽에 있는 이제 인천발 KTX도 한 칸 위쪽에서 출발을 하고 교통과 관련된 호재가 일단 없고 두 번째는 일자리 호재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학교 들어오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가 들어오면 최소한의 일자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좀 적을 수 있고 그분들이 배고 상권을 이용하고 요쪽 생활 상권을 이용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 호재들을 쭉 받아가긴 힘들고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전제 조건을 달았던 이곳이 미래에 발전을 하고 집가가 조금씩 올라가서 여기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전국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제가 막 지역을 보면서 일단은 뭐 실거래가도 봤지만 공시지가도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봤거든요. 공시지가도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죠. 과거 5년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승률로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남동의 최근 5년 공시지가 변화를 보면 뭐 최근에는 좀 더 상승률이 가팔랐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뭐 좀 호재가 있었던 지역은 공시지가가 또 같이 좀 상승률이 많이 오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것도 좀 맞는 방법인가요? 공시지가가 중요하죠. 그것들 올라가는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매물 가격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비싸게 내는 건지 싸게 내는 건지 모르니까 공시지가 대비 차이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상권이지만 조금 더 좋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35억이었어요. 40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40억짜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뭐 비슷해요. 뭐 면적도 비슷하고 뭐 땅 면적이나 건물 층수나
뭐 근데 비슷한데 20억 정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었어요. 네, 네. 당연히 여기가 좋은 데니까 더 40억 한 거고 여기는 조금 안 좋으니까 20억 한 2배 거잖아요. 차이.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40억짜리가 같은 지역 내에서 40억짜리가 뭐 한 3년 뒤에 연평균 뭐 10%가 올랐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도 오르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오르지 않나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예를 들면. 아파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딱 움직여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곳에 내고 있는 임차료의 역산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차료와 뭐 매입했을 때랑 비슷한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됐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르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임차료 자체가. 좋은 곳들은 뭐 10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뭐 월세가 뭐 1,000만 원씩 나오고 예. 여기에는 형편없는 월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임차를 넣을 수 있는 입지냐, 여기는 장사만 넣을 수 있느냐, 학원 내지 사무실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 임차료 차이가 조금 나고 임차료를 역계산해서 매매가를 만들면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가격에서 똑같이 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기는 가겠지만 그 비율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좀 봐지고요. 예. 제가 이제 비교하는 방법들은 공시지가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차라리 그 동네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에 있는 꼬마빌딩 평당가가 네. 8천에서 1억 5천 사이예요. 대지 한 평에. 한 평에? 예, 땅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5층짜리나 4층짜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데 이제 땅만 건물들이 봤을 다 오래됐기 때문에 음. 사실은 건물비는 없다고 봐야죠. 이제 그랬을 때 네. 신축이 아닌 이상은. 근데 지금 이제 시흥으로 가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1,500에서 2,000이에요. 맞아요.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고평가, 저기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리시를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구리시에서 가장 좋은 상권 입지가 현재 평당 4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평당가가 4천쯤 해요. 정왕동에 있는 요 건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아마 한 2천만 원 가까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파트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105 신도시로 가면 평당 가격이 한 2,500만 원까지 살짝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하고도 상관관계는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고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브랜드로 똑같은 세대수를 하나는 아파트를 만들고 하나는 오피스텔을 만들었어요. 네. 당연히 아파트가 평당가가 높아야 될 거예요. 예. 보통은 이게 한 90%를 잡거든요. 예. 아파트는 아무래도 전용 면적이 낮고 상품성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못하니까 미래가치가 재건축이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맥락으로도 보통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꼬마 빌딩도 아파트랑 충분히 비교 가능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상가나 뭐 지리산 센터 이런 것들도 그 친구의 평당가랑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지금 과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파트 대비 딱 적당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에 비례해서 얘도 올라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거죠. 차라리 신도시에 대한 상권이라도 없으면 월세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이 상가에 있어서는 이 좀 타격이 커지거든요. 미래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상가는 공실 없는 안정성이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건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위험을 전혀 안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하이 상권들이 구도심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8호선 별내선이 연장이 돼서 20분 이내로 잠실까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역세권이 딱 만들어지는데 거기 중심상업지구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신도시들이 쫙 아파트들 새 아파트 들어오고 백화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권이 쫙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2년 내에 이게 완공이 되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좀 눈으로 막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호재가 수도권에 워낙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시흥에도 사실은 신안산서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곳곳들을 조금 더 이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그래야지 뭐 유튜브 강의 나오는데. 그러지 못해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도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주부님이 수익형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시세 차익형으로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양평 쪽 사셔가지고 양평 쪽에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예전부터 꿈꿨던 것들 중에 하나여서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네, 그냥 네. 좀 전원주택에 집 짓고 테니스 코트 하나 짓고 네, 네,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운동도 하고 안 쓸 때는 네, 뭐 숙박 공유업으로 에어비앤비 하면서 네, 네, 재테크도 하고 그냥 그 정도까지가 네. 제 좀 버킷리스트 같은 뭐 네, 그런 네. 거여서 저는 재테크가 아니라 그거는 버킷리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제가 뭔가 재테크 요소를 넣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재테크 전문가 관점에서는 추천할 만한 건 아니죠. 그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제 에어비앤비 아까 혹시 그 농어촌에서 진행하는 거랑 도심에서 진행하는 거 예, 예. 우리가 그 민박업 등록할 때 두 가지가 다른 건 혹시? 네, 저도 봤어요. 네, 네.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네, 네, 네. 근데 그 지역은 농어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국내 사람이든 해외 사람이든 다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법이고, 대신에 그 진행할 때 그냥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법인으로 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다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매입하고 아까 숙박업에 대한 것도 법인으로 받고 그 행위를 다 하고 에어비앤비 진행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부가세랑 뭐 법인세 내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세금 처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머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조금만 시세 차익이 가능한 쪽으로 약간만 시프트해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도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오늘 이 시간 외적으로도 예. 혹여나 제가 뭐 조금 도와드릴 예, 예. 게 있다면 예.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럴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